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내용인데요. 사실 오늘 시황은 큰 의미는 없죠. 거래량도 보면, 코스피를 보면요. 코스피를 보면 거래량이 어제 오늘 보면 이렇게 확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어떤 이런 상승, 하락, 이런 내용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CPI 발표를 앞둬서 그런지 몰라도, 좀 조용한 느낌입니다. 근데 CPI 발표가 중요한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CPI 발표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하고, 그것 중에서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될 것이고, 그것이 한국 시장에는 환율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최근에 시장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검정색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1월 1일부터 쭉 이렇게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붉은색은 외국인의 순매수이거든요. 근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최근 들어서 요 구간과 요 구간이 좀 다르게 이 구간에는 좀 매수세가 강했는데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좀 약해졌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환율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일부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요? 그 어떤 외국인 수급의 어떤 정점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단순하게 환율로 보면은 위에 게 코스피 환율이고 환율 주간 차트고요. 아래 거는 코스피입니다. 둘 다 주간 차트입니다. 이게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환율이 쓱 돌아 나가는 이런 모습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환율이 이렇게 말려 들어갈 때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내용 기억하시죠? 그리고 코스피는 이렇게 조정을 보였는데요. 요 환율이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금리가 툭 튀어 올라서 환율이 툭 올라가면 요거는 깨지겠죠. 이렇게 코스피는 깨질 수 있겠죠. 근데 다만 괜찮게 반응한다. 그래서 다시 환율이 이렇게 다시 떨어지면 저는 그때는 코스피가 이렇게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다양한 어떤 어, 경제 요소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결론은 요것이 그러니까 이 많은 어떤 그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직관적으로 이 환율의 방향이 코스피를 이해하는데 가장 좀 직관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일단은 다양한 복잡한 헷갈리는 뉴스보다는 이게 당연히 확인을 해야겠지만 결론적으로 환율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밤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 밤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오늘 저희는 그런 것과 좀 무관하게 어, 저희가 장기 투자하는 쪽이 있고 그다음에 단기 투자하는 쪽이 있는데요. 장기 투자하는 쪽은 저희가 추가 매수를 거의 안 했었거든요. 시장 안 좋아지면서. 근데 그 이유가 회원분들이 돈이 없다. 더 살 돈이 없어서 만약에 너네가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가 낮아지면 나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많아서 그러면 같이 버팁시다. 이런 어떤 의미가 좀 있었거든요. 사실 추가 매수할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단기 투자는 소액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단기 투자 종목을 오늘 세 종목을 좀 더 늘렸습니다. 늘렸고 그리고 저희 단기 투자 종목 중에서 오늘 두 종목을 매도하기도 했고 근데 좀 두서없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단기 투자 이 종목이 그러니까 장기 투자 종목도 그렇고 단기 투자 종목도 사실 그 매매에 플러스가 된다면 그러니까 매를 할 때
조금이라도 손실 날 확률보다 수익 날 확률이 높다면 비중을 적게 가져가는 것이, 그러니까 종목 개수를 적게 가져가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계좌에는 훨씬 더. 그래서 단기 투자 종목을 10종목이라고 이야기는 했고 장기 투자도 10종목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거를 맥스로 보겠다는 거지 이걸 꽉 채우겠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 사실 가장 기분 좋은 거는 한 네다섯 개의 단기 투자 종목으로 크게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 장기 투자는 저는 한 10종목 정도가 적당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최근에 회원분들이 그래도 안 보셨던 유튜브를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시장이 좀 반등을 하니까 이제 다시 해볼까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요거 전부 매도했던 종목을 먼저 보면요. TNL이란 종목을 매도했습니다. TNL은 그러니까 분명 좋은 회사입니다. 분명 좋은 회사고 여기 모습도 이렇게 보면 마치 윌리엄 오닐의 어떤 컷 패턴을 이렇게 만드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돌파하면서 이렇게. 근데 거래량도 실리긴 했지만 그렇게 큰 거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거래량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해서 여기서 한 10% 정도 짧게, 저희가 원래 단기 투자는 5에서 한 10% 정도만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을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스는 요때 매수를 했죠. 요때 매수를 하고 오늘 5% 정도의 수익이 나와서 50% 정도의 이익 실현을 하고요. 나머지는 조금 냅둬 볼 생각입니다. 일단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매수한 종목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매도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냥 다 이야기하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던 게, 계속 들고 있는 분들도 있고 단기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냥 매도 자체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계속 좋은 종목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비중이 너무 많아지고 종목이 많아지는 이런 꼴밖에 되지 않을까봐 그냥 매도한 종목들은 꼭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요 이야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 보수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 10주와 40주가 있고 이거를 그냥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사실 요 이야기만 잠깐 먼저 할게요. 가치 투자든 뭐든 사실 부정확한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완벽한 건 없거든요. 오늘 기사들 좀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못 믿을 증권사 리포트, 영업이익 적중률 11%,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그겁니다. 5% 미만으로 괴리가 발생한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증권사들의 추정치가 960억이었는데 실제 기업이 발표한 영업이익은 1,004억이었다. 그래서 요 괴리가 한 5% 미만으로 떨어졌다라는 건데, 그런 확률이 1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그 이상이라는 건데요. 사실 이게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많은 건지 아니면 예전부터 이랬는데 기사가 나온 것인지 이건 모르겠지만,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특히 4분기 때는 실제 적중률이 정말 많이 떨어지고요. 1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그래서 보통 저는 요거를 볼 때 매출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고 순이익이 있으면 사실 적중률은 요로 갈수록 더 떨어지거든요. 순이익으로 갈수록. 그래서 저희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매출은 좀 증권사의 리포트를 좀 참고하려고 하고요.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보수적으로 좀 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도 가치 평가를 하면서 이 미래 예측치들을 꼭 반영하기 위해서 증거사 리포트들을 보거든요. 보고 증거사 리포트들을 합쳐서 평균 내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하면 그거를 좀 더 가중치를 부여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 보는 것처럼 실적의 괴리율이 증거사 리포트와 실제 기업의 발표치의 실적의 괴리율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걸 가지고 과거의 실적 플러스 미래 실적으로 해서 적정 주가를 구한들 이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은 예전부터 했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항상 이게 조금, 그리고 주가가 또 막 빠지면 증거사의 어떤 그 리포트들의 어떤 실적, 그러니까 리포트에서 그 증거사 추정치들이 들쑥날쑥하게 막 바뀌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막 또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가치 투자를 하는 쪽과 차트 투자를 하는 쪽이 중에서 저는 나에게 맞는 걸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뭔가 좀 더 멋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뭐 정장 있고, 그죠? 뭔가 이런 느낌일 것 같고, 차트 투자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그냥 추리닝 입고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어떤 그 선입견 이런 걸 다 걷어치우고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가치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과 한 3년 정도, 저는 3년 정도를 이렇게 테스트는 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치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과 차트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 중에 잘 되는 걸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보면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신기하게 비슷했던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하는 겁니다. 시장의 절반 투자하고 현금 보유하고, 요 정도는 단기 투자, 장기 투자. 근데 이제는 요 단기 투자의 비중도 좀 늘려서 회원분들과 좀 호흡을 같이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차트를 이렇게 보면 위에 게 40주와 10주인 거고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따지면 20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이 되고, 요거는 5주, 20주, 60주, 300일이 되는 거고, 100일 정도, 그다음 25일 정도 되는 건데요. 사실 이걸 하나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진 않았었거든요. 차이는 나지 않았는데, 그러면 실행하기 쉬운 걸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여기 보면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종목을 한번 해볼까요? 뭐 삼성 SDI 최근에 보면 핵심은 이거죠. 이 진하게 두껍게 그어놓은 위에서만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만약에 10주, 20주라면 여기 있잖아요. 요 라인을 골든 크로스 내고 데드 크로스 내는 요 라인이 있잖아요. 나는 여기서만 주식을 하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색이 메인이고요. 나는 여기에서 여기만 하겠다. 혹은 다시 골든 크로스 나오는 여기에서 여기만 하겠다. 여기는 이제 좀 이렇게 나뉘죠. 한 세 군데 정도로 이렇게. 사실 이게 지나고 나보면 여기서 한번 사서 이만큼 와서 여기서 수익 내고, 또 사서 수익 내고, 사서 수익 내면 심플하고 편해 보인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이건 주간 차트니까요. 실행이 된다면 이걸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예전엔 여기에 호흡이 저한테 더 맞았었는데, 점점 단기는 이쪽으로 호흡이 더 가더라고요. 더 짧게 여기서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사서 팔고, 또 사서 또 팔고, 이렇게 좀 짧게 가는 게 단기 투자는 오히려 저는 점점 마음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좀 이거를 하다 보면 이게 섞일 수 있으니까 먼저 말씀드려 보면은 이런 것이죠. 장기 투자하거나
시장을 볼 때는 아예 월간 차트로만 보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이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보면은 이제 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아직 볼린저 밴드의 1을 이제 돌파한 요 정도. 아직 중심선도 돌파하지 않은. 그러니까 절대적 그 중심값에서 보면 아직 싸지만 아주 소름 끼치게 싼 구간은 지난 요런 정도 가격인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요게 올라서 요 파란색을 뚫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고평가로 보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장기 투자나 코스피는 이렇게 아예 월간 차트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 단기 투자나 개별 종목을 볼 때는 이렇게 주간 차트 정도가 차라리 난 것 같아요. 주간 차트로.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게 괜찮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 근데 오늘 회원분들과도 통화해보고 했는데 이게 확실히 더 10주, 40주 요 매매가 훨씬 더 쉬워 보인다. 심플해 보인다라고 하는데 저는 요 아래 거로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분들께서는 두 가지를 다 보셔도 됩니다. 두 가지 봐서 흐름에 맞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것으로 단기 매매를 시작해야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거 중에서 요 5, 20, 60 요것을 가지고 회원분들과 같이 좋은 기업을 매수하고 매도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 초록색 선 있잖아요. 60주거든요. 그러니까 300일 정도 이동평균선인데요. 요 아래에 있는 구간은 좀 조심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좀 조심해야 될 때가 많고 요것만 좀 주의하면 되는 것 같고요. 기본적인 방법은 요 파란색 위에 있을 때 이 빨간색을 뚫으면 사고, 이 빨간색이라고 하면 뚫으면 사고 밑으로 뚫으면 팔고, 그냥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요. 심플한 논리는 요것인데 요때 당시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볼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 좀 승패를 좌우하는 것 같긴 해요. 요 승패를. 그래서 요것을 만약에 오늘 KH바텍이라는 종목을 이걸 한번 볼까요? KH바텍 KH바텍이라는 종목은 저희가 여러 번 두 번째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매수하고 또 매수한 다음에 요거는 조금 짧게 매도된 것 같아요. 매도된 것 같고, 근데 다시 여기 보면은 여기를 다시 빨간색을 뚫잖아요. 그래서 다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수급 좋고, 일단은 수급이 좋고 좋은 기업이 어떤 매수의 어떤 원칙에 맞아 떨어지면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나서 5% 정도 상승하면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좀 따라가는 것이죠. 따라갈 때 이 손절 라인을 조금씩 올려서 따라가면 좋죠. 이렇게. 그거는 매매하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여기 위에 보면 여기 볼린저 밴드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를 위에다 하나 깔아놨는데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놔도 매도해도 저는 충분히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 투자이잖아요. 단기 투자로 50% 100% 이런 수익을 내려는 생각하지 않고요. 한 5에서 10% 정도면 너무 기분 좋게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 운이 좋아서 그 이상 가면 행운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 투자는 25% 이상 수익이 나면 기분 좋고 50% 이상은 완전히 행운이다 이런 생각으로 합니다.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25%에서 50%, 그 다음에 5에서 한 10%, 그 다음에 20%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장기 투자.